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설 명절에 참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 아들이 할머니 댁에 세배를 하러 가자는 말을 듣지 않자 아버지가 흉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손광균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31일 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날을 맞아 지방에 있는 할머니 댁에 세배 드리러 가자는 아버지 황 씨의 말을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가려던 아들을 붙잡았고 흉기로 가슴과 배 등 7곳을 찔렀습니다. 25살 아들 황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관 금방 이쪽으로 해갖고 돌아가면서 엄마는 말리고 아버지는 저기 한 그런 것 같아요. 이웃들은 황 씨가 최근 자식들의 이민을 고민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나한테 데리고 외국에 가서 살아라. 내가 여기서 돈 벌어서 붙여줄 테니까. 아들을 찌르고 난 아버지 황 씨는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회복하는 대로 흉기를 휘두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 이 사건을 취재한 손광균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보니까요, 그냥 단순한 부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 사망한 아들 그리고 또 큰 충격을 받았을 그 딸이 모두 자폐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웃 주민과 유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에 고인이 된 아들 황 씨와 황 씨의 2살 어린 여동생은 둘 다 자폐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동생은 지금도 부모의 도움을 이게 필요로 할 정도가 좀 안 좋은데 반면에 오빠는 대학교를 졸업했을 만큼 일상생활에서는 큰 무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네, 이 아들이 일상생활에 무리는 없어도 이 자폐라는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게 혹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가족한테 큰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기자 입장에서도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다만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 따르면 아들 황 씨가 지방에 있는 할머님 댁에 아버지 말대로 갔을 때 자신이 이 친척들 사이에서 비교 대상이 될 것에 대해서 좀 큰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찰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가 저 장애가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 가고 싶겠나요? 무시하지 않아도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렇군요. 이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도 어쩌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 친척들과의 관계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아들, 또 명절을 아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아버지 간의 갈등이 이렇게 불거졌겠군요. 명절 동안에 그런데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이어진 사례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죠? 사실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설날 바로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벌어진 일인데요. 네. 먼저 리포트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시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6층에 살던 18살 안모 씨는 부모가 시골에 내려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 친구를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안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 어머니 이모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종이에 불을 붙여 카펫에 던졌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어머니 이모 씨는 이튿날인 31일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안 씨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술에 취한 아들이 불을 질러서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인데 평소에 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좀 심했다고요? 네, 안 씨는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 응시했던 이 수험생이었는데요. 수험생 생활이 끝난 후부터 방황을 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평소에도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자주 부딪혔고 이번 범행 역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매년 명절 때마다 이런 사건들 꼭 빠지지 않고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전만큼 친척끼리의 왕래가 자주 있는 편이 아니고 또 한 가족 안에서도 이제 그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때문에 오히려 명절이라는 일종의 강제적인 단체 시간이 갈등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굳이 뭐 대화를 안 하고 지내도 되는 환경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절은 일단 휴일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는 온 식구가 다 한 곳에 모이니까 갈등을 해소를 못하고 그게 쌓여있던 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다른 전문가들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평소에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명절을 기회로 삼아서 한 번에 없애보자 이런 시도보다는 네. 문제를 평상시에 직시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각자의 입장이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이 즐거운 명절에 모여서 가족끼리 꼭 싸우는 경우 있고요. 또 연휴에 그렇게 폭행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각박한 사회상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손강균 기자 잘 들었습니다.